병호일주요? 자, 몇 대 몇입니까? 4대 4. 신왕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왕. 왜 신왕이죠? 목생화하는, 내가 생을 받는. 그래서 술 속의 정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신왕입니다. 저기서 오행이 없는 게 있죠. 지장간에야 물론 수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오행이 없는 것이 있죠? 뭐가 없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가 조우도 되지만 통관도 돼요. 그러면 수를 생해주는 금은 뭐죠? 금은 길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 조우도 되고 통관이 되는 아주 귀중한 건데 이거를 막는 게 뭐죠? 토요. 이게 토가 병이 된다고요. 토가 병이 되면 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화는 뭐가 되죠? 화는 구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토가 병이 되면 목이 약신이라 목국토 해주는. 예를 들어서 천간에서 을목 보자고요. 천간에 여기다가 을목을 넣어요. 그럼 을경합금 되죠? 을경합금 되니까 재만 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을경합금 돼가지고 좋은 구조로 간 거예요. 근데 갑을 여기다가 넣어보자고, 천간에다가. 각기합토 되죠? 각기합토 돼가지고 토생금 되면은 갑목을 넣었을 때 근극목이 먼저냐, 각기합토가 먼저냐, 그 얘기요. 합이 먼저죠. 그러니까 갑기합토로 해가지고 이 토가 토생금을 해줘. 그래서 금을 키워줘.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과연 약신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 묘술화 이 화도 있지만 오화에 묘목이 타죠. 그러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이럴 때 저 천간에 뭐가 있나 보세요. 묘목 위에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어요. 저희 이게 기묘는 기기묘묘하다 그랬어요. 정말 기묘하다 그랬어. 우리가 저 기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자로 기묘하다를 생각하시라고요. 이 기묘는 기기묘하다요. 기묘가 싹을 싹 틔우죠. 싹을 딱 틔우는데 여기 보니까 일간이 뭐예요? 병화. 잘 커요, 안 커요? 잘 큰다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토가 이게 이제 을목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병화가 을목을 보니까 이게 잘 커. 그런데 여기 경금이 있네? 그러니까 을경합금 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게 가을에 이제 봄에서 지금 이게 묘월에서 봄에서 가을까지 가면은 병화가 있어서 이게 전부 다 금화교육이 돼서 이게 다 돈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나 초년에는 좀 힘들게 살아도 이게 가을 되면은 저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 짓고 수확을 그때 금화교육에서 이제 늦게 가면 이게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을 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돈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대운도 술 가서 유 가서 이 짝으로 간다. 그러면 이때 인오술이 됐어. 묘월이니까 봄이니까 인오술 화국되더라도 조로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 어릴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축해서 축술 되더라도 요때는 대학 다닐 때인데 토가 병이라서 약간 주춤할 수도 있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빼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실은 화가 구신이고 토가 병신이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 전체적인 구조로 봐서 폼에 병화, 오화, 지열, 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이게 화가 그렇게 병이 안 됐어요. 토도 그렇게 병이 안 돼 있어요. 왜 4대 4 해가지고 어금지금 하거든요. 근데 화가 약간 강할 뿐인데 묘월에 봄바람이 심한 때 신시면은 뭐 그렇게 화기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조우가 이게 지금 딱 맞는 겁니다. 자, 요렇게 수가 요렇게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수 조우통관에서 괜찮기도 하지만 술토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100%로는 다 못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해면이 목국된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쁠 것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술운이 나한테는 별로였어도 남편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이었죠. 네. 왜 그런가 하니 남편분이요. 이게 한습한 사주라서 병화하고 무토, 병화를 조용신으로 쓰고 무토를 약신으로 쓰는 분이거든. 병화를 조용신으로 쓰고 무토를 약신으로 쓰는 분이라. 저 신랑 입장에서는 누가 법의 딴지요? 아내가 법의 딴지인데 법의 딴지인 줄 몰라. 저희가 저게 전체적으로 조우가 잘 돼 있고요. 경술이 괴강이죠. 저희 기묘가 문곡귀인이거든요. 그러면 저 문창하고 문곡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넣어 보세요. 인신사회를 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오묘요. 그럼 여기가 인신 생각하시고 여기 묘요. 그래서 문곡이나 문창은 병화하고 임수의 관계요. 화수의 문제라고. 그러면 여기 병인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병인을 생각하면 병화하고 임수니까 여기는 뭐예요? 임신이. 그러면 병인이 있으면은 임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병화가 있으면 정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임수가 있으면 개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아래 게 쓰인다 그거예요. 그러면 정묘가 들어와야지. 임묘진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묘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신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개유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 화토동독이라 그랬죠. 병인이 있으면은 뭐예요? 무인이라고. 그럼 여기는 무하면 기토가 있어야 되니까 기묘가 와야지. 요 관계요. 그러면은 요것이 뭔고하니 문곡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병인, 무인, 임신이 천간이 이게 합당귀인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문창은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병인이 쓰였죠. 그러면 이제 바꾸어가지고 문창은 병신이 돼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민이 이렇게 오면 돼요. 그러면은 문창은 병신이 오면은 여기 임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는 병정, 임계. 그러면 이 아래 게 온다 하면 신 다음에 신유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유가 와야지. 그러면 이게 유묘, 묘유가 이게 아래 게 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화토동독이니까 무하고 기는 무신이고 기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창은 이게 음이 이게 합당귀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보죠. 자, 이거 뭐죠? 괴강이죠. 이거 뭐예요? 문곡이에요. 간여주동. 이거 뭐죠? 문창이죠. 저렇게 문곡하고 문창이 내 일주가 아니라도 저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학문의 뜻이 있다 없다? 학문의 뜻이 있다고 그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꼭 인성을 따지기 전에 그런 특성이 있더라. 그럼 보자요.
저희가 삼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는데, 삼남매가 이렇게 있네요. 아버님은 회사에 오는데, 어머님은 전업주부고, 무진대운에 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어. 그러면서, 학교 갈 때, 언니 공부시키고, 나까지 어려운데, 합격을 해놓고 엄마한테 쫄랐대요. 나 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렵게 학교를 갔는데, 근로장학생에서 장학금 받고, 일하고 다니면서. 그러면 저런 의지가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학문에 뜻이 있어서. 굽히지 않는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공부해서, 그 다음에 임신년에 둘 다 좋았다고. 이게 돈이니까. 회사로 들어가서 비서실에 있다가, 이제 갑술년에 결혼을 한 거라. 이게 약신운이. 갑신운에 결혼해서 지금 3남매를 낳고, 그 남편분은 사진 동아리에서 알았어요. 그 남편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미모에 참 이쁘고 하지만, 이게 에너지가 자기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무엇처럼 끌렸어요? 자석처럼 끌렸어요. 혹시 밤낮으로 쫓아다니지 않던가요? 밤낮으로 쫓아다녔대. 그럴 것도 같아요. 경인년에 남편분 그 사업을 내가 협조하기 시작했어. 그게 실은 협조가 돼서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을걸요? 왜 그런가 하니, 남편분이 한습사주에서 무토약신, 병화, 조용신 쓴다 그랬죠?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아내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서부터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서 자격지심이 더욱 발동하지 않았나. 자, 십몇 년에 췌장하고 십이지장 그 가운데 일부를 떼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인데, 그래도 이때가 나쁘지 않아서 신금은 병화로 빛나고 묘목이 약신이 들어와서 수술이 잘 된 거로 알고 후유증이 전혀 없대요. 참 이것도 특별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젠고 하니 40이 되면 이때거든. 좋은 운에 수술을 한 거예요. 무술은 내 운 때문에 사업 번창한 게 아니고, 주가 남편이 이 무술 때 진짜 사업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약신운이 들어와가지고. 자, 그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언니가 또 암으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고뇌에 빠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에 입문해서 정토회를 열심히 다닌 거라. 그렇게 하고 기해년에, 해 때 좋았죠. 그래서 기해년에 효명장명, 이게 내가 50살 돼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56살이니까 벌써 한 6년 됐네요. 그러면 효명장명 처음 시작할 때 나하고 만났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왔어요. 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중요한 건 이 술 때나 무 때나 이때가 다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건토운 때 좋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고집, 한 고집하고 자존심 있고 예의 중시하고 책임감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검소해. 베푸는 것이 참 편해. 변화를 싫어하고 남한테 간섭받는 거 특히 싫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예술 감각이나 손재주가 없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해요. 근데 손재주 없으면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나요? 손재주가요? 그것도 손재주죠. 그런데 본인은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려한 거 싫고 액세서리도 싫고 굉장히 건강체다. 가녀지동이라서 남편도 강하고 나도 강하다. 남편이 자격지심을 자꾸 발동시키는데 의기소침한다. 자, 내가 아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과 배려로 감싸 안으려고 노력한다. 남편 자존심 세워주기. 이 내 시각을 바꾸니까
잔소리할 게 없더라. 멋쟁이죠? 서로 다름을, 나 다르고 너 다르고 다름을 인정한다. 요 세 가지 멋쟁이죠? 박수 한번 해줘. 네, 수입니다.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뭐 넣으면 될까요? 네, 목입니다. 왜 목을 넣어야 돼요? 이게 간목이죠? 목을 넣는다고 하면 간목이죠? 을목은 풀초가 들어가는 게 을목이죠? 그럼 간목 들어가면 각기합도 토생금. 재만 키워준다.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종환사주예요. 그럼 종왕격이죠. 종왕격인데 화로 종환사주라고 얘기해요. 종왕격인데 화로 종환사주예요. 화로 종환사주는 무엇만 안 들어오면 돼요? 수만 안 들어오면 돼요. 수가 병이라. 수를 위에다가 대입시켜 보자고요. 다시 수생목. 목 잘 커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병화라서 그래. 다 이게 천간에 다 병화라서. 그래서 이때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번에요. 지지로 수가 들어온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대운에서는 수가 안 들어오지만, 수가 병인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습토가 있으니까 100% 발휘를 못해. 그리고 세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복받은 분이에요. 벌써 이렇게 되면. 그럼 세운에서도 별로 걸릴 게 없거든. 그럼 평생이 걸릴 게 없어요. 대개 종환사주는 한번 꺾여가지고 못 받아 먹으면, 병을 못 받아 먹으면 그때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나락으로 떨어질 일이 없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물상을 그려봐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큰 산이잖아요. 큰 산에 해가 떴죠. 근데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가을이요. 가을 황혼이 이제 갈 때 이게 다 단풍이 꽃단풍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온 산에 흐드러지게 단풍이 들은 모습이 있어요. 이야, 그림 참 멋쟁이다. 그런 형국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로 종했으면은 천간에는 뭐가 들어가고 지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지는 이게 습토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당연히. 화로 종했으니까 화기가 빠져야죠. 자, 그럼 천간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서 수가 들어가도 되는데, 수가 들어가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금이 화가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금이 녹을 지경이요. 그러면은 재를 넣어주는 게, 금을 넣어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재를 더 넣어주자. 그러면은 조상궁도 좋고, 부모궁도 좋고, 나도 좋고, 내 재물이 자손 때까지, 미래까지 넘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골 부자래. 제가 듣기로 백마지기 정도?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 백마지기면은, 큰 부자입니다. 병술이 가을 산에 여기까지만 해도 단풍이 곱게 물들었잖아요. 좋다고요. 삼남 삼녀중 막내. 아유, 비경겁제가 드글드글하네. 그렇죠? 막내니까 어때요? 귀여움 받고 아주 개구쟁이요. 제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공부 안 해요. 제로 들어오면. 교육자 집안에서 그 집안 전체가, 근데 아버님도 교사였고, 나하고는 초중고 동기네. 아주 쾌활하고 자유분방하고 여행을 좋아해. 여행 좋아하는 건 어디서 나타나요? 병호가 아주 영마잖아요. 이게 사교적이고, 이게 병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거잖아요. 병호가 적토만데 두뇌 명석이야. 놀면서도 고등학교 때 보면은 3% 이내 성적으로. 그래서 문과대 가가지고 신협에 근무해가지고 감사실까지 올라갔는데, 결혼해서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데 40대 중반에 퇴사를 해가지고
재산 탕진을 했어. 저는 잘 모르는데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해가지고 저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면은 또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녹아요, 잘못하면. 정말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화가 너무 강한데 요거 하나 가지고 녹잖아요. 그래서 그 운때가 40대 중반이니까 요때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 후에 유통업하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해서 주식 부자가 된 거라.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주식은 언제서부터 했는가 하니 대학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해왔는데 실패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100억인데 100억 벌면은 세계 여행한대요. 저는요, 목표가 100억이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같으면 100억 벌고 나서 세계여행 하실래요? 지금서부터 세계여행 하실래요? 지금부터. 맞아요. 지금서부터 해야 돼요. 목표 다 이루고 나서 세계여행 하지 마시고, 네. 목표 안 이루었어도 그냥 하세요. 네. 네.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분요, 돈을 버는 것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버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능력 때문에 벌었다 그래. 그런데 다 비경겁자에 힘 빌려서 벌었잖아요. 그럼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 정말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돈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벌었으면은 친구들한테도 좀 베풀고 동기들한테도 좀 베풀고 그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요, 을사하면은 꽃피는 거죠. 태양을 봐가지고. 금년 을사년 굉장히 좋은 해이잖아요. 병술이 뭐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저 백호도 배우고 괴강도 배우고 뭐 화계도 배우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백호조적이에요. 그러면 또 참고로 백호를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백호라고 하는 건 중궁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저 9수를 따져가지고 구궁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운데는 진술충미 다 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토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갑진하고 을미가 있죠. 그러면 생명 있는 게 무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여전히 병화하고 임수예요. 문창문곡이 병화하고 임술인 것처럼, 그러면 병화하고 임인데, 그러면 여기 병술이 있으면은 임술이 있고 개축. 이게 임계가 있고 병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병술이 있으면 임술이 있고 정축이 있으면 개축이 있고, 요렇게 7가지. 백호 한번 해보자고요. 뭐예요? 갑진, 을미, 무진, 그 다음에 병술, 임술, 여기 병정이니까 정축, 개축, 이렇게 7개요. 그래서 그 기운, 간여지동의 기운, 문창성의 기운, 그래서 이 기운들을 다 일주가 아니라도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잡아쓰고 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